안녕하십니까, 비전교육학입니다. 7월 29일 하루교육학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역은 교수학습 파트였습니다. 교수학습 파트 중에서 라이겔루스가 제시한 이론 중 하나인 개념학습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내보았습니다. 라이겔루스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정교와 교수 이론 혹은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인,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, 라이겔루스가 제시한 미시적 전략 중 하나인 이 개념학습은 우리가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넘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. 라이겔루스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교수 설계 3대 변인과 정교와 교수 이론, 거시적 설계의 대표적인 정교와 교수 이론입니다.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조직할 때 미시적 조직 전략, 거시적 조직 전략을 나누어서 했었습니다. 라이겔루스는 3대 변인을 제시할 때, 그때 거시적인 그 조직 전략으로는 정교와 교수 이론을 쓰고, 미시적인 조직 전략으로는 개념학습을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개념학습도 시험에 나올 여지는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화 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이 미시적 조직 이론의 사례에 해당하는 이 개념 학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제시, 연습, 피드백, 그리고 개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한 전형을 형성시키는 거,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대해서 다른 개념과 변별시켜주는 거, 그 다음에 일반화의 원리를 획득시키는 거,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여기 보신 것처럼 나누어서 여러분들 이 파트,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한 페이지만 개념학습 외우시면 돼요. 이 이상 나올 것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라이겔루스의 개념학습에 대해서 뭔가 써라라고 했는데 뭔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, 그때 이렇게 이 한 페이지에서 전형 형성이냐 변별이냐 일반의 원리냐 아니면 제시냐 연습이냐 피드백이냐 이걸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어렵지 않죠? 그 다음 교육공학 문제입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자원 기반 학습,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객관식 시험에서 2회에서 3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2002년부터 이게 쭉 2010 이제 3년까지 쭉 객관식 시험을 보면 2회에서 3회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, 이 자원 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정보를 내가 놓여져 있는 문제 상황에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아는 거,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어떤 정보를 필요한지 아는 거,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지 아는 거,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냐 아니면 도서관에 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냐, 그걸 어떤 소스에서 내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, 그걸 아는 거,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소스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추출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해석한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거. 왜냐면 한 가지의 그 소스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인터넷에서도 자료를 가져올 거고, 이 백과사전에서도 가져올 거고, 면담을 통해서도 가져올 건데, 이 자료를 논리성 있고 체계성 있게 종합할 수 있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. 이 정보의 어떤, 예를 들면 신뢰성, 아니면 이 과정에서 내가 출처는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지, 아니면 윤리적 도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거. 이게 바로 자원 기반 학습이라는 거예요.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내가 그 정보를 얻는 거.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. 6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페이지에 걸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. 지금 인터넷 매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, 관련된 요소들도 많이 위키 문제도 나왔었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또 지난번에는 온라인 학습에서의 어떤 학습자 상태를 점검하는 거,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거,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꼭 보셔야 된다. 이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, 이제 교육행정 파트죠. 이 교육행정 파트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을 출제를 했죠. 이 학문적 가치, 중요도로 따지면 1순위입니다. 1순위. 이 교육행정의 동기 파트에서 나올 1순위라는 거죠. 그래서
허즈버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진짜 적절한 동기 유발은 적절한 위생 요인과 적절한 동기 요인을 함께 제공해 줘야 된다. 어느 하나만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 요인 제공해 주면 좋죠. 동기 요인은 만족되면 만족될수록 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직무 설계 이론처럼 예를 들면 내가 인정받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냐면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, 일하는데 너무 더워요. 여러분 작업 능률이 엄청나게 져야 됩니다. 받는 임금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임금은 조금밖에 못 받아요. 그럼 과연 어떻게 되냐?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만족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이 느끼는 만족감을 계속해서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이 루트를 다르게 접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저는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시험에. 왜냐면 이런 것들을 서술하려면 이 동기위생 요인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. 완벽하게.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맞긴 서술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. 그러니까 만족의 반대는 무만족이고 불만족의 반대는 무불만족이다. 즉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.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이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제시간 내에 서술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변별이 이제 그걸 가릴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추세가 너무 이제 답안을 열린 답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교육사회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사회 통제 이론이 나올 수 있는 1순위입니다.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사회에 나오지 한 번 내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. 지금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 확률이 높냐?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교육행정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거든요. 교육사회가 나오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그 문화실조론, 문화다원론이 나왔었거든요. 그걸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 사회통제 이론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좀 덜 중요하다는 건 덜 중요하다. 뭐 이건 중간 정도다. 이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그걸 판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영역, 4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